탈당 권유는 아니죠, 정확하게. 이준석 대표는 그 직후에 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윤리위 회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수사 의뢰해서 결과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자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주제는 1제명, 5탈당, 6소명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건데요. 비례대표는 제명하기로 했고 5명의 그러니까 불법 거래 의혹이 큰 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 나머지 6명은 소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우선 자료가 굉장히 허접해요. 아주 부실해요. 권익위 자료가요? 예,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당에 보냈잖아요. 정말로 허접하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좀 구체적인 예로 자료를 보셨죠? 아니, 뭐 저는. 기자들에게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저도 잘 못 봤는데 제가 들었어요. 보신 분들한테.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권익위가 조사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진 자료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호님 말씀대로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당도 이제 실제로 의원들도 반발했던 의원들도 있고 이런 것이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그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경찰이 수사 의뢰 특수본에 국수본에다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 의혹이 본인으로서도 소명이 되려면 수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언론이 좀 잘 검증해달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언론도 수사권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몇몇 의원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본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사실 수사를 통하지 않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수사로 이렇게 양당이 공이 문제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걸 소명의 기회로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5분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고 표현했던데 탈당 권유는 아니죠, 정확하게. 탈당 권유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당원 당규를 봤더니 국민의힘에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 오늘 아침에 조혜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10일 이내에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으면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제명 처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탈당 권유했는데 권유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탈당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구성을 한다는 거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 소명을 할 수 있겠죠. 뭐 소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6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다 됐어요. 이 소유자도 아니고 또 취득의 경위도 정확하게 이게 인과관계가 일치하지 않고요. 이제 5명이 남은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탈당 권유라고 하면 열흘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출당 제명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직후에 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명 의식 절차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거거든요. 제명 및 탈당 권유가 있어요, 한 분이. 그럼 나머지는 윤리위에서 다시 다루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본인들 선택도 있을 거고요, 소명도 있을 거고 또 한번 윤리라든지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윤리위 회부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탈당 권유 아직 뭐 윤리가 구성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권유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권유가 아니라 요구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확하게는 탈당 요구를 한 거고 그 과정에 이제 말씀처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이야기고 한 분 정도 제명한 거고 한 분 정도를 탈당을 제명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상황이니까요. 윤희숙 의원이 좀 궁금해요. 일단 소명이 됐다라고 최고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가 소유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에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인과관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서도 예전에 모 의원 같은 경우 어머님이 소유한 그 택지 애정지구의 그 땅. 저희가 제명한 분들이 그런 분이 있죠.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기밀을 누설한 거, 기밀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 기밀 아닙니다. 그건 기밀이 아니고, 뭐 아마. 시흥 땅 근처에. 택지 예정지구니까, 택지 예정지구니까 개발될 땅이잖아요. 윤희숙 의원하고 똑같은 케이스고요. 제 의원님이 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그냥 농지예요. 농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당에 출당한 의원들이 윤희숙 의원하고 케이스가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게 국민의힘이 역시 솜방망이었다. 이게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윤희숙 의원은 그렇게 찔리잖아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윤희숙 의원은 왜 또 그러냐면 윤희숙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연설로 국민들에게 예. 사실은 또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사실 이분이 성북구에도 집이 있고 세종시에도 집이 두 채 가진 분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 직장이 세종시였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두 채의 집이 있었죠. 있고 본인이 서초구에 세를 산다라는 게 알려져서 이제 국민들한테 허탈감을 한번 준 것이고 이번에 이제 물론 뭐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거야까지 저희가 뭐 야박하게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인과 상관없이 아버님이 이제 어쨌든 뭐 가족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이런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께서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그걸로 주목받았었거든요. 그 저는 임차인입니다. 민주당보다 더 세게 징계하겠다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 왔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윤희숙 의원이 아까 그 케이스랑 다르다니까요. 저희는 제명 조치 한 케이스가 이미 있는 거고 뭐 케이스 하나만 봐도 그렇고 두 번째는 12분이 어쨌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송 의원님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보는데 뭐 그분들이 억울한 분들도 있으세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그랬으니 아마 국민의힘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의혹이 제기됐으면 이걸 밝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하고 공개된 사람들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수사 의뢰해서 결과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럼 우리 당은 지금 그 조치를 가고 있는 거니까요.